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8일 금요 경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금요 경마는 제주 14개 경주만 시행을 합니다. 서울은 휴장이고요. 이번 주 부산은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만 시행을 하죠. 자, 제주 14개 경주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제주는 문자만 해왔어요. 현장 ARS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제주 경마 현장 ARS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5분 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지의 지인과 함께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탄탄한 준비를 했고, 항상 휴장 때 보면은 오히려 현지 지인이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도움을 받는 제가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끌어냈었는데, 이번에도 제주 좋은 성적으로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4개 경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1경주, 이번 1경주가 6등급 800m 모두 10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첫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8번 금빛 노을과 1번 위미 여제 8번과 1번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1경주입니다. 금빛 노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현지인들은 거의 대부분 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글쎄요, 앞에 나갈 수 있겠죠. 선두권을 장악하고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제주 최고의 기수 전현중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마필이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초반 정교하는 과정에서 삐끗하면 선행 실패의 우려가 있다. 선행 실패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곽석 기수에서 전현중 기수로 교체하고 나름 마방에서도 승부 카드를 좀 꺼내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긴 한데, 어쨌든 금빛 노을을 빼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첫 경주 제주 1경주 추천 경주로 한번 화끈하게 붙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노리는 복병,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철선녀를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마필이 확연하게 적응력이 올라온 마필이거든요. 철선녀 반드시 주목해야 될 1경주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제가 노리고 들어갈 복병까지 해서 제주 1경주 첫 경주를 좀 높은 환수로, 고배당으로 추천 경주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제주 2경주입니다. 6등급 800m 모두 10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강축의 꼬리찾기죠. 1번 수월용사, 타임이 다른 마필들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04초대로 연이어서 주파를 했어요. 물론 포화주로였다는 점 감안할 필요 있겠습니다. 포화주로라면은 통상 타임 한 2개 언저리는 내외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게이트에 순발력이 탁월한 수월용사가 입상 후 물론 우선까지 수월하게 차지할 찬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인정해야죠. 남은 한 자리도 4번 대치, 8번 태용전사, 9번 윈드고, 이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7조의 두 마필 동반 출전한 4번과 9번 두 마필 다 좋아요. 일단 뭐 17조에서는 두 마필을 최소한 입상의 한 자리는 집어넣기 위해서 최종 강공을 펼칠 예정이고, 8번 태용전사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싹수가 있어요. 주행심사를 시종일관 여유있게 주파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수월용사가 선두권에서 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유형인데, 이 태용전사가 초반에 앞으로 쭉 치고 나가면서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태용전사를 주목해야 될,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이번 이경주입니다. 자, 이경주 정리하면은 1번 수월용사, 8번 태용전사, 1번과 8번 뭐 일본 쪽으로 아주 집중되겠지만의 인기가 저는 8번도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7조의 두 마필 4번과 9번 뭐 이 안에서 답이 나올 경주죠.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8번을 축으로 놓는 방안까지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 양강구도에 4구가 도전하는 경주 이경주입니다. 전반부는 임재광 기술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900m 10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 황해여왕, 별빛여제, 별빛여제가 인기 1위, 얘가 인기 2위. 뭐 두 마필이 좋아 보입니다. 4번이 선행, 5번이 선입. 자, 선행과 선입으로 두 마필 동반 입상으로 연결될 가능성 충분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경주 거리가 900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별빛여제가 최고 인기 마필인데 900 안 뛰어봤거든요. 물론 800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마가 버티면서 이번 경주 의외로 치고 올라오는 마필 꽂혀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금두의 그 마필 변수가 발생한다면 1번 성산대로, 3번 남송이, 7번 황해장군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7번까지 차례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1번과 3번 정도 성산대로, 남송이, 특히 남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전력 상승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기세가 한풀 꺾였던 1번 성산대로보다는 기세가 꺾였죠. 기세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남송이의 기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1번 성산대로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기복 있는 모습, 앞에 갔다가 추입했다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성산대로는. 남송이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고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마필이 힘이 차고 조금 더 끌고 나가는 힘이 좋아졌을 가능성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합니다. 4번, 5번. 자, 이게 선행, 선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마필이 그대로 꽂혀버릴 가능성 충분합니다. 하지만 900 첫 도전이에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최고 인기 마필입니다만 오히려 4번의 선행에 이어서 5번이 삐끗할 우려가 있다. 삐끗한다면 3번, 1번 순으로 도전 세력 중에서 한번 눈길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사경주입니다. 5등급 900m 레이스예요. 모두 10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3번 낭만블루. 현지 관찰자, 조교 관찰자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오름세를 탔는데 더 좋아졌다는 거죠. 김준호 기수가 한동안 조금 이름값을 못했어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근데 올해 지금 다승 1위입니다. 기수로 데뷔하자마자 제주에서 바로 최정상급 기수로 이름을 날렸던 김준호 기수가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예전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는 김준호 기수. 올해 활약상 가장 좋은 기수입니다. 김준호의 낭만블루. 일단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옆에 있는 4번 비룡신공이에요. 이 마필이 직전 경주거리가 늘어난 가운데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900 적응력 좋았어요. 끝걸음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이소영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고요. 선입근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줄 아는 마필이거든요. 직전은 바닥에서 풀어갔어요. 조금 더 레이스를 제대로 풀어간다면 경쟁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전 경주의 경주 내용은 승군 탐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주의 비룡신공은 직전처럼 바닥에 누워있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갈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 일단 현재 평가도 마체가 한결 가벼워졌다. 신장력이 향상된 모습이다. 주폭 신장력이 한결 향상된 모습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비룡신공을 반드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축이 없어요. 큰 이변이 발생한다라면은 성공바람, 아주 큰 이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꾸준합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 입상, 그 다음 경주 3위, 외곽 게이트에 불리했죠. 그리고 또 직전 경주 우승, 꾸준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성공바람이 만만치 않은 기량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출발 능력도 있고 직선주로 추진에 대한 반응도 좋고 전반적으로 기수와의 부조가 괜찮은 마필이에요. 성공바람이라는 마필이 다코스로서 가치가 있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 원평천하라는 마필. 직전 승급전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승급전 적응력을 길렀고요. 5월 20일 경주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날 이 마필이 외곽을 아주 크게 돌면서 3선 무리한 전개를 펼칩니다. 두 번의 경주는 상당히 최적 전개를 펼쳐나가면서 입상을 해냈고요. 이날은 무리한 전개를 펼친 끝에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경주 내용은 저는 두 경주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원평천하 작고스입니다. 근성이 있어요. 중반에 힘을 쓰고도 버텨내는 근성, 끈기, 요란 측면이 돋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3번 낭만블루, 현지인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비룡신공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과 4번 두 마필을 양강구도로, 도전 세력 가운데는 7번 라이덴의 인기를 보겠습니다만, 저는 라이덴보다는 출발 지점의 강호세계, 강호세계를 한번 도전 세력의 첫 손에 한번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코스로 말씀드렸던 5번, 10번 이런 마필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경주 3번과 3번 두 마필이 돋보이는 가운데 1번 도전 세력, 다코스로 5번과 10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금요 제주 5경주입니다. 5등급 900m 레이스입니다. 금요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초인왕에게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인기 순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는 마필이죠. 초인왕. 제가 이 마필에 주목하는 이유, 순발력입니다. 분석을 해보니 단독 선행 나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활기차다. 힘이 차있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 가서 선행 한 바퀴. 여기 또 문현진이라는 능력기수가 고삐를 잡았기 때문에 기수 보강도 이루어졌고, 선행 강공 기대합니다. 문현진 기수 선행마 잘 탑니다. 선행 한 바퀴 기대하면서 이번 5경주 추천 경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요 제주 6경주입니다. 5등급 900m 레이스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인기 마필들이 다 선행이에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9번 소록별 선행. 물론 승급전도 바로 우승을 거두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조교도 너무 좋다 그래요. 직전보다 더 힘이 찼고 더 빨라졌다. 스피드가 붙었다. 그런데 외곽이라네요. 외곽 게이트를 떡하니 배정받았습니다.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면은, 실패한다면 그래도 이 마필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습을 또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소록별의 압도적인 인기 인정을 못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또 다른 인기마 4번 남문대로 더 빠르죠. 초반 200m가 16초 5까지 나옵니다. 16초 8, 17초 1, 17초 2. 최소한 17초 초반대는 나와주는 마필이에요. 인기를 모을 9번 소록별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선행 가능성은 얘가 더 높아요. 선행 가능성. 선행을 하는데 58을 달고 상승세 2세마 소록별이 계속해서 외곽에서 프레스를 가할 테고
두 마필이 그냥 앞에서 쭉쭉 비비면서 나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4번, 9번 동반 몰락?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인기 마필인 예스1은 선입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상했던 4번과 9번의 초반 격돌 이어진다면 의외로 예스1이 편한 전개를 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김경림 마주의 또 다른 마필 2번 신대륙도 순발력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만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힘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김경림 마주의 두 마필 가운데 6번 예스1은 앞선에서 신대륙은 후미에서 양동작전을 펼쳐나갈 이 김경림 마주의 두 마필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1번 누마루입니다. 누마루. 4번과 9번이 싸우면은 유리한 측면은 6번 예스1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번 누마루도 상당히 유리하다. 자, 1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7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바로 누마루의 강점이고 이번 경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구가 싸우면. 근데 4구가 안 싸우면 이 레이스는 뭐 여러가지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4번, 9번이 그냥 안 싸우고 편하게 한두가 따라가고 한두를 보내주고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얘가 좀 더 빠르니까 선행, 얘가 좀 더 능력이 있으니까 선입. 조교수 마필이거든요. 현지 조교 추천 마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좀 허무하겠죠. 근데 이거는 저배당이에요. 굳이 여기에다가 저배당에 글쎄요, 저는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과급 소액으로 분산 공략을 하면서 과감하게 말씀드렸던 누마루, 여기 뭐 김경림 마주의 두 마필 2번, 6번, 또는 뭐 좀 더 화끈하게 5번, 7번, 3번, 9번 쭉 훑어도 환수 나오지 않겠습니까? 9번은 9번은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4구는 일단 다 빼고 한번 엮여봐야죠. 환수 나옵니다. 이번 경주는 저배당에 무리할 필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제 판단은. 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하고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7경주 5등급 900m 레이스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2번과 4번이 인기를 모을 경주죠. 초고수 그리고 천비왕자. 초고수는 앞에 가는 마필이고 천비왕자는 선입을 하는 마필인데 천비왕자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기승기수, 김준호 기수의 어떤 기세도 좋을 뿐더러 물론 뭐 박성광 기수도 활약상 꾸준하게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정상급의 기수죠. 두 기수 모두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최근의 기세라면 김준호의 천비왕자. 초고수 같은 경우에는 5번 노건제일과의 경합이 살짝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노건제일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만만치 않거든요. 초고수가 17조 1까지 나옵니다만 노건제일 또한 17조 1이 나와요. 초반 200이. 그래서 이번 경주 조금 더 안정적인 마필은 4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2보다는 4를 중심으로. 2는 기본이고요.
5도 가능하고 두 마필 가운데 뭐 한두가 앞에 가버리면 그 마필이 좀 더 유리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7번 낭만 세상이나 9번 연속 히트 이런 마필들은 뭐 도전 세력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된 마번으로 정리를 한다면 위에 3두에서 결론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팔경주입니다. 4등급 1000m 레이스예요.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연소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 강축이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아 버렸습니다. 직전도 1번에서 여유있게 낙성을 거뒀죠. 이제 직전보다는 부담 중량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55.5 직전은 51.5 플러스 4 뭐 플러스 4라 하더라도 극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승세 마필 3세마 힘이 차고 있는 하루와 다르게 그러면 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극복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3연속 1번 게이트 참 확률이 어려운데 대단하네요.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자, 연소가 돋보이는 가운데 3번 달의 여신 4번 장전 여신 장전 여신 나오네요. 기분 좋은 경주였습니다. 장전 여신의 상명의 힘 색달 미소까지 좋은 적중을 끌어냈던 기분 좋은 60배를 주력으로 잡아들였죠. 1파를. 자, 고마웠던 장전 여신도 이번 경주 또 가능합니다. 안 될 것도 없어요. 5번 카라양 외곽의 8번 햇살이 1번 연소를 중심으로 2번과 8번 쪽에 인기가 실릴 텐데 이번 새벽열차가 나름 평은 좋아요. 발주 연습 열심히 하면서 길게 돌려주면서 상태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밋밋합니다. 4위, 3위 결정력 부족. 그래서 이번 새벽열차는 인기 마필로서 전형적으로 항상 꾸준하게 뜁니다만 매력이 없는 마필. 반면 햇살이는 최근 두 번의 경주 과장했습니다만 오름세를 타면서 입상의 걸음까지 끌어낼 수 있는 최근 결정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과 8번 중에는 햇살이가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 뭐 그 격차는 미세합니다만 그리고 배당 매력 없는 8번 햇살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 자, 말씀드렸던 장전 여신 카라양 달의 여신 여신 시리즈 두 마필과 카라양까지 저는 뭐 요런 도전 세력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장전 여신은 승급전입니다만 역시 기세를 타고 있고 카라양은 현 등급에서 직전 우승을 거둔 바 있고 꾸준하게 현 등급에서 능력 발휘를 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정리하면은 1번 연소는 인정해야죠. 인정합니다. 5번 카라양이
저는 사이즈로 가장 재밌다. 여신 2마리 도전 세력으로 넣어두고 8번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요 녀석 딱 본전 정도만 엮어두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판단입니다. 8경주 강축의 꼬리찾기 환수를 감안한 공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9경주입니다. 4등급 1000m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를 금요 제주 메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제주 메인. 자, 이번 제주 메인은 7번 무림영웅을 일단은 인정하고 풀어가야죠. 무림영웅 최근 2번의 경주 선행으로 시원하게 우승을 끌어냈던 마필입니다. 자, 부담 용량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선행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어요. 따라가도 충분히 뛸 수 있는 무림영웅입니다만 최근 걸음이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또 한번 선행으로 1수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림영웅. 자, 만약에 이 무림영웅이 현장에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나오면 저는 제가 노리는 폭백 녹화에 그냥 화끈하게 한번 들어가 버릴 예정이에요. 이번 경주 메인입니다. 무림영웅 중심에 인기가 별로 실리지 않을 승부마 노리면서 메인을 붙어보겠습니다. 7경주 9경주입니다. 9경주 금요 메인 A급 관리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10경주 제주 4등급 1000m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4번 민영신화 3번 동백미인 인기순위 1, 2위에요. 이번 경주는 1, 2, 3, 4가 박빙입니다. 박재희 기수의 58 민영신화가 인기 1위에요. 8세마입니다. 물론 뭐 8세마라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지금 내주면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안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8세마에 58에 충마로서의 믿음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필이 출전했어요. 시긴트. 시긴트는 그렇게 뭐 많은 입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상할 때마다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좋았던 마필. 추임력이 막강하죠. 추임력, 근성. 직선줄에서 딱 붙으면요 이 마필이 센 말이라 하더라도 이기려는 근성이 상당해요. 웬만하면 안 밀립니다. 딱 2마리 붙었을 때 치고 나가는 힘은 정말 대단한 말이 이 시긴트예요. 시긴트. 시긴트를 한번 노릴 타이밍이 아닌가, 찬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선두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직선주로 날라올 시긴트를 한번
노려봅니다. 추입 템포를 한 템포만 딱 당겨주면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갑니다. 직선주로 해서 비슷한 선상에 뛰면 시긴트를 이긴 마필은 없다. 이번 경주는 그렇게 봅니다. 1, 2, 3, 4가 다 비슷한 인기 마필인 가운데 이번 시긴트를 좀 주목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복병권에서 이 6번 노을질주가 노을질주 기습 가능하거든요. 앞에 가는 전개. 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선입이나 추입이기 때문에 앞에 가서 버티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뭐 이번에 지난번에 조금 무리한 오버페이스승 이날 경주죠. 이 경주가 아니라 이날은 좀 편하게 갔고, 이날 경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버페이스성 레이스를 펼치고 직선주로 해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고도 그림 자체가 끈끈했거든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채찍을 동반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무장을 하고 출격합니다. 노을질주 다코스입니다. 반드시 관심이 필요한 마필이. 자, 이번 경주 정리하면은 2번 시긴트, 4번 3번 여기에 기습이 가능한 6번 노을질주를 다커스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4등급 1000m 10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7번 천하군자. 천하군자는 뛸 때 보면은 거의 뭐 과천에 있는 말 같아요. 나머지 마필들은 제주만데 얘만 과천에 있는 말 같아요. 뛰는 밸런스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뭐 이번 금요경마 강축마가 여러도 있습니다만 금요일 나오는 마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축이 아닌가. 앞으로 상당한 발전을 보여줄 마필이다 라는 점. 3세만데요. 오전 삼성인데 많이 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대상경주 빼고는 쭉 연승가도 아니겠습니까? 자, 천하군자 강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도전 세력 가운데 3번 예스맨, 10번 백록하늘 요런 마필이 있는데, 백록하늘의 전현중 기수는 1번 광명황제를 직조하다가 본인이 아주 칼을 갈다가 광명황제하고 백록하늘이 동반 출전하니까 백록하늘을 선택합니다. 이 마필은 2세마 때 제주마주협회장배에 출전했던 기대주죠. 의외로 그름이 그렇게 팍 늘어나지 않아요. 최근 계속 인기를 모으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인기 3위, 인기 2위, 인기 2위, 인기 1위. 뭐 연이어서 입상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현중 기수가 애착하는 백록하늘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천하군자의 뒤를 이어서 입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변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번 상명의 힘. 최근 연속 입상을 하면서 승급전을 맞이하는데 경주 내용이 좋아요. 직선주로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고, 자, 이번에 51입니다. 56을 달고 57을 달고 막강한 추임력을 발휘했던 상명의 힘, 51을 달고 아무리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50일 달고 올라오는 상명의 힘, 재미있는 결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광명항제. 전현중 기수가 용마필 칼 갈다가 백록한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 또 전현준이라는 카드를, 김준호라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올해 최고의 기수 1번 게이트. 최근 순위가 하락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광명 황제를 다코스로 반드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면은 일단 7번 10번 두마필의 사이즈가 앞서 있는 건 인정합니다. 사실이에요. 여기에 1번과 8번을 도전 세력으로 변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11경주. 자, 다음은 1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12경주 3등급 1110m 10대 마필이 추천하는데요. 이번 경주 마무리 추천입니다. 마무리 끝장 추천 12경주 1번 단디고에 주목합니다. 직전 특별경주였어요. 이 경주가 외곽 11번 게이트를 배정받고 정말 어려운 전개 펼쳤습니다. 인기를 모으고 부러졌습니다만 이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쉬움이 컸죠. 자, 전현중 기수를 기용하고 전현중 카드를 꺼내고 실패했습니다만 이 마필과 찰떡은 문현진 기수입니다. 1번 게이트. 문현진 기수가 마필을 끌고 나오는 힘이 좋아요. 단디고가 선행을 났을 정도의 순발력은 아닙니다만 직전처럼 외곽을 전전하는 게 아니라 한 중위권 내측을 파고드는 전개가 나와준다면 여기서 단디고는 머리죠. 축입니다. 단디고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마무리 추천 경주. 사망호재가 직전 경주 내용 좋았고 현지 조교 관찰자들이 모두 극찬하고 있어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는 느낌이 없는 말인지 사망호재 강하게 보지 않겠다 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단디고를 중심에 놓고 사망호재를 강하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한 인기 만투 또 꺼버리고 부러뜨리고 안되는 마필이 외곽에 있어요. 마르스 상승세 가파르죠. 하지만 안되는 말입니다. 마르스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마무리 끝장 추천 경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1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13경주 3등급 1110m 레이스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100점 불태, 힘 좋은 마필이죠. 추임력이 막강합니다. 100점 불태. 하지만 기복이 있고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4번 공간비행. 이 공간비행은 직전이 승급전이었는데 승급전에서 바로 우승을 끌어냈어요. 51을 달고 날라왔습니다. 56을 달 때하고는 또 경주력이 또 차이가 나요. 뭐 56.5를 달고도 이날 잘 뛰었습니다만 51을 다니까 3등급에서도 바로 여유있게 우승을 끌어냅니다. 전개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외곽 돌면서 그야말로 말을 믿고 타는 모습이었어요. 공간비행. 자, 공간비행이 이번 경주 연투 유력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3번 청록비상. 최근에 좀 순위가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주 내용 나쁘지 않아요. 10세의 노장만데 최근 흐름이 살아나 있습니다. 이날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연속 입상까지 해낼 정도로 흐름이 살아나 있고, 부담 중량이 이번엔 좀 내려왔어요. 지난번에는 좀 과중했죠. 58.5 또 56.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의 오버페이스성 그리고 부담 중량 과중, 패배는 이번에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필요한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변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솔저. 솔저가 역시 뭐 추입을 주무기로 하는 마필인데 뭐 이런 나는 기습도 가능하고요. 최근 순위권을 유지를 하다가 바닥을 칩니다. 자, 김홍군으로 교체를 한 가운데 이번에 조금 더 길게 뽑아주면서 신장력, 근성보강 집중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직전 외곽에서 김홍건 기수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줬어요. 이 마필이가 데뷔 초기에 상당히 좋은 호흡을 많이 보였던 김홍건 기수로 교체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직전에 이어서 연이어서 기승합니다. 오랜만에 솔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외곽에 있는 8번 승일기호 2번을 깡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4월달에 보였던 승일기호의 경주력, 이 경주력은 진짜거든요. 당시 54.5예요. 이번에 53입니다. 최고 기수 전현중 기수의 파이팅 넘치는 말무리 한번 기대해 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사이즈다. 인기 순위는 뒤로 밀려 있습니다만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면은 일단 4번 공간비행이 직전 승급전 바로 우승을 끌어냈던 그름, 그게 저는 외곽의 10번 100점 불태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2번 8번 입영 가능한 두 마필,
권해드리겠고요. 자, 3번 청록비상 노장마 그름 살아난 청록비상까지 도전 세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번, 10번, 3번, 2번, 8번까지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1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1400입니다. 제주 1400은 출발하면은 바로 코너죠. 출발과 동시에 바로 코너예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있는 순발력 좋은 마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발력 좋은 마필이 안쪽을 포진하면은 정말 유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서부 파워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코스. 서부 파워가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에요. 뭐 17조 초반대의 어떤 발전 능력 가지고 있고요. 1번 게이트 안쪽에서 선행을 나설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적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크호스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꿈드림 아직까지 복승률 100%를 기록 중입니다. 꿈드림 순발력과 스피드, 근성 직선주로 1-3알리가 종반에 치고 나와가지고 꿈드림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꿈드림은 앞에 계속하고 있었고 1-3알리가 치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1-3알리가 넘어서는 상황이었는데 옆에 딱 붙으니까 또 치고 나가요. 근성이 대단합니다. 3세 앞말 잡지 않은 근성이 대단합니다. 꿈드림 저는 딱 그때 그 모습 보고 이번 경주 의심하지 않습니다. 꿈드림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 1등급 첫 도전입니다만 성급전이에요. 여러가지 난관들이 많이 부딪혔습니다만 상승세 이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승급전을 맞이하는 문무태왕 1등급에서 적응력을 다진 원동파워 1등급에서 적응력을 다져온 당대가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을 테고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1번 서부파워와 함께 자 마지막 경주 8번 꿈드림을 인정합니다. 1번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레이스예요. 1400 특성상 그리고 9번 10번 7번 뭐 이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제주 14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내일 제주 경마는 현장 ARS 음성 녹음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감 15분 전에는 아마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휴장 기간 동안만 그동안 문자만 시행했던 제주를 현장 음성까지 한번 병행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